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 최상위권 진학을 위한 초중 여름방학 수학 학습 전략인데요. 저는 대원외고에서 3학년 담임과 학년 부장을 13년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 오는 학생들은 제가 누구까지 서울대를 보낼까? 그런데 다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맞으면 저는 90% 이상을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DNA를 잘 받은 학생. 자, 우리가 DNA라고 그러면 부모한테 유전자를 잘 받았다는 건데요. 머리가 좋다든지 아니면 생활 태도가 좋다든지 아니면 집중력이 좋다든지 등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에서 전교권에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었는지. 자,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두 다 과거지사죠. 그렇다고 해서 저 두 가지 조건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3학년 첫 주에 생활 태도를 관찰합니다. 학생들 보면 긴장을 하고 첫째 주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제 눈에 벗어나기만 하면 자기 본성이 나와서 태만하고 다른 딴짓하고 그런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절대 서울대를 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학습 방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절대로 최상위권에 갈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습 방해 요소라고 그러면 제일 어머니들이 걱정 많으시고 아이들과 충돌이 잦은 게 바로 게임이죠.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씩 게임을 한다고 쳐보세요. 자, 일주일이면 7시간입니다. 우리가 7시간이면 수학 문제를 몇 문제 풀 수 있을까요? 5분에 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휴대폰, 또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음악을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요. 이런 방해 요소가 최상위권을 가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꼭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 게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절대로 게임을 해서는 최상위권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까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1단계는 아주 쉬운 문제. 자, 수학은 어느 과목보다도 개념이 중요한데 저 쉬운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개념을 다 정리한 다음에 문제에 들어가다 보면 문제에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를 하라. 그리고 2단계로서 응용 문제. 자,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죠. 응용 문제를 풀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그러면 쉬운 문제와 응용 문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쉬운 문제는 개념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는 개념이 2개 내지 3개가 들어가 있는 것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이도 문제.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사고력과 집중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 고난이도 문제는 단원이 2개 이상 들어간 거예요. 자, 앞에 1단계, 2단계에서는 개념이 1개냐 2-3개냐 차이고 3단계 고난이도 문제는 단원이 2개냐 3개냐 차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왜 앞에서 말씀드린 3학년 올라왔을 때 첫째 주 생활 태도를 집중하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3단계 때문에 그래요. 이 최상위권 가는 애들은 이 사고력과 집중력, 특히 집중력이 굉장히 남달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데 이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은 오전에도 화장실 한 번밖에 안 가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 예를 들면 집중력이 없는 아이들은 밥 먹으러 가고 또 갔다 와서 양치질하러 가고 양치질을 하고 와서 또 물 뜨러 가고. 그런데 이 집중력 좋은 아이들은 그걸 한 번에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겠죠. 그럼 남은 시간에 다른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항상 최상위권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수학 잘하는 애들 물어봤더니 너희들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모두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머리가 쥐가 날 정도의 고난이도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씩 풀자. 자기들은 하루에 한 문제씩 꼭 풀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수학 잘하는 비결이 이거라고 말할 수 있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머리에 쥐가 날 정도의 고난이도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씩 꼭 풀어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기억에 한계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온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분노에 차서 세상에 살 수 없죠. 그런데 다행히도 신이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은 망각이에요. 이 망각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고생을 하는데, 자, 기억이 잘 나게 하려면 어떨 때 기억이 가장 잘 나냐 보면 우리가 충격이 가장 컸을 때 기억이 잘 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공부할 때마다 충격을 줄 수 없죠. 물론 어쩌다 한 번씩은 충격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빠른 시간에 복습을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보면 수업이 끝나요. 수업이 끝나면 책을 탁 덮고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체력을 소진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면 수업이 끝나면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을 기억했다가 쉬는 시간에 바로 복습을 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 더 좋은 것은 뭐냐? 자주 복습을 해라. 다시 말하면 기억이 희미해질 만하면 또 복습을 하고, 또 기억이 희미해질 만하면 복습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몇 차례만 반복하면 아주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늘 강조했던 게 오답노트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노트는 뭘로 만드느냐? 우리 문방구 가면 독서카드라는 게 있어요. 문방구에 가서 독서카드를 주세요. 그러면 그 A4 용지 절반만한 정도 크기에 밑줄이 쳐져 있는 카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뭐냐면 틀린 문제를 오려서 붙여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틀린 풀이를 적어야 돼요. 보통은 오답노트 만들라 그러면 틀린 문제 붙이고 밑에다가 정답을 적는데 그건 오답노트가 아니에요. 왜?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음에도. 아, 내가 이 문제는 이런 개념을 잘못 적용했구나.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계산이 틀렸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틀린 풀이를 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그 문제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면을 가면, 자, 뒷면에다 이제 정답을 이제 적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문제를 읽고 정답을 바로 보면 안 돼요. 왜? 정답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틀린 풀이를 보고 아,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옳은 풀이를 가려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뭐 밥 먹을 때나 뭐 버스를 타고 움직일 때나 아니면 자기 직전이라든지 학교에서 쉬는 시간 틈만 나면 이 카드를 보고 문제를 외울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씩 일주일에 적어도 5문제 정도씩만 외우면 이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쌓이면 우리는 수능에서 킬러 문제 이거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학, 학과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걸 한번 꼭 실천해 보세요. 근데 사실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것을 극복해야만이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실천에 옮기도록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아이들은요 명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엄마나 아빠가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놓고 중간쯤 가면 아빠가 결론을 내고 이렇게 따라서 해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같이 결론을 내자는 태도로 대화를 나눠서 좋은 결론 내고 실천하는데 많은 격려를 해주면 아이들도 힘을 얻고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특히 올 여름방학 때는 좋은 습관 들여주고 그 다음에 저렇게 어려운 문제 맛봐서 아하 수학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를 꼭 극복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경험해 준다면 올 여름방학 때 성공할 수 있고 또 겨울방학 때 같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